다음 달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기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시설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영업을 제한하던 방식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전망입니다. 네,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사적 모임도 8명까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될 이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르면 다음 주에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7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도입됩니다. 5단계를 4단계로 줄여 덜 복잡하게 하고 영업금지를 최소화해 방역 피로감은 낮추는 게 큰 방향입니다. 그동안 업종별 일률적 영업 제한을 놓고 형평성 논란과 불만이 컸습니다. 현재 감염 추세라면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 2단계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밤 10시면 문을 닫아야 하는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이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발표된 초안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됩니다.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면서 사적 모임의 기준이 8인까지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빼고 계산합니다. 여전히 하루에 많게는 6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 유행이 이어지고 있지만 백신 효과로 고령 확진자나 중증 환자는 줄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25% 이상 접종을 마치는 동시에 현재와 같은 방역 수칙을 유지하는 경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확진자 발생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진자는 520명으로 오늘 0시 기준으로는 600명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4월 이계호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는데 안 의원과 접촉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했고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안 의원이 소속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했던 군 수뇌부들도 줄줄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확진됐다는 소식은 어젯밤 전해졌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6일 자리를 함께한 지역구의 시의원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자신도 검사를 받았고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파장은 당장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에게 퍼졌습니다. 안 의원은 그제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정세균 전 총리와 1시간 정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에는 한 보도 전문 채널의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전 정 총리 캠프 사무실에서 일부 의원들과 회의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 정 총리는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에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전 정 총리는 총리 재직 시절인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9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어제 오후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았고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과 부속종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대행인 공군 참모차장 등 국방위 참석자들도 전원 검사 대상입니다. 이들은 어제 참석한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여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는 취소됐습니다. 의총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선안의 당론 채택이 시도될 예정이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5억 회 접종 분량을 저소득 국가들에게 기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서 전 세계와 나누겠다고 약속했던 8천만 회 분량은 미국에서는 쓰지 않는 백신이었는데 이번에는 화이자 백신을 구입해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해외 순방 무대에서 미국의 책임과 위상을 과시하고 백신 공유 압력에서도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화이자 백신을 사서 가난한 나라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량은 모두 5억 회분, 2억 5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Our values call on us to do everything that we can
to vaccinate the world against COVID-19. It's also in America's self-interest. 바이든 대통령은 거의 100개 나라에 백신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엔 어떤 조건도 붙어있지 않다고 공언했습니다. Let me say it again, with no strings attached. Our vaccine donations don't include pressure for favors or potential concessions. 화이자 측은 오는 8월부터 공급을 시작해 올해 안에 2억 회분을 비영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3억 회분은 내년까지 공급됩니다. Today's announcement with the U.S. government gets us closer to our goal and significantly enhances our ability to save even more lives across the globe.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다자회의 순방 무대에서 미국의 책임과 역할론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그동안 백신을 싹쓸이한다는 비판 속에 성인의 접종률을 53%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물량도 남아돌기 시작해 폐기 위기에 놓인 얀센 백신은 유통기한을 3개월에서 4개월 반으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이번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부자 나라들이 더 많은 백신을 공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시민단체가 고발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로 옵티머스 사건,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앞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공수처는 7.5, 8.5 사건으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택했습니다. 7.5 사건은 지난 2019년 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윤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일 때입니다. 옵티머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당시 사건 담당 부장검사와 차장검사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8.5 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 등을 방해했다는 의혹입니다. 수사팀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는 취지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해당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어제 고발인 측에 입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가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고발인 조사 일정도 아직 잡지 않았고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적법하게 고발인에게 사건 처리 결과를 알렸다고만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공수처 고발건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서도 성비위 사건이 최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교수인 한 소령이 자신이 가르치던 생도에게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선데 성희롱 혐의로 계급이 강등됐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는 여기에서도 없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 교수인 A 소령은 지난 1월 자정 무렵 생도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당직 중인데 혼자 오라거나 지금 태우러 갈지를 묻는 내용이었다는 게 국방부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A 소령은 이날 앞뒤로도 B씨에게 비슷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자신의 평가자인 A 소령의 반복된 연락에 고민을 하다 학교 내부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게 결국 국방부에 접수됐고 국방부는 A 소령을 성희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소령을 대위로 강등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 소령과 B 생도에 대한 분리 조치가 또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물론 조사를 담당한 국방부조차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국방부 훈령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내 성비위 사건들에서처럼 또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국방부는 이런 미온적 조치에 대해 피해자는 휴가 중이었고 곧 가해자의 전출이 예정돼 있어 두 사람이 만날 일이 없을 걸로 판단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 소령은 고민을 들어준 차원이었다며 징계 결과에 대해 항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19년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선 남성 생도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여성 생도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퇴교당하고 10명이 근신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미얀마 소식인데요. 지금 상황은 시민들이 군부에 무력으로 본격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정부가 창설한 시민군에 각 무장단체들도 힘을 합치고 있고 최근엔 80명이 넘는 정부군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군부도 압박을 더해가고 있는데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에 대해서는 혐의를 또 추가를 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이 나무를 직접 깎아 소총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시정부격인 국민통합정부가 군부에 대항하는 시민 방위군을 창설한 뒤 시민들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시민 방위군에 합류한 한 청년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더 많은 군인을 공격할 것이라며 우리의 혁명은 이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시민군과 손을 잡은 무장단체들의 반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카레니 국민방위군은 최근 카야주에서 벌어진 군부 세력과 총격전에서 정부군 병력 8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부도 물러나지 않고 성당 같은 종교시설과 거주지를 공습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부는 구금 중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에게 부패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수지 고문은 이미 7개 혐의로 기소돼 최장 40년 징역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군부가 수지 고문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수지 고문에 대한 재판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